제가 많은 곳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어가지고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작년 8월에 저희가 제출한 국회에 발의한 법안 내용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라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단준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중요한 자리에, 이정한 자리에 이제 오셔서 사실은 뭐 지금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께서도 검찰에서 오랫동안 정치검찰의 폐해를 직접 몸소 겪으신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지난 한 23년 정도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검찰의 폐해,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동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개혁 1순위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정치 개혁도 아니고 경제 개혁도 아니고 검찰 개혁이 국민 70%가 바라는 1순위의 개혁 1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의 탄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왜 윤석열이라는 정치 검사가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었는가? 그 지점이 검찰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뼈아프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동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그 검찰 독재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정치검찰, 검찰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통해서 정치검찰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라는 독특한 시대의 검찰총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그 다음에 두 개가 모두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도는 왜 그랬냐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등등 거의 대부분의 수사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하나의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정치 권력에 복무하다가 마침내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연성 쿠데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왜 검찰개혁이 실패했는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언론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법조인을 포함해서 검찰이 그래도 정의롭지 않나,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민생범죄라든가 대한민국의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검찰이 정의롭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 국면에서도 공수처보다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특수본부가 훨씬 더 수사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직후에 바로 체포를 해버리고 바로 구속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수사를 일사천리로 막 수사를 해서 뭔가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 경찰보다도 훨씬 더 수사를 잘해. 굉장히 시원해. 그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윤석열 검사가 했던 국정농단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수사를 잘해. 정의를 실현시키고 있어. 그리고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해주면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검찰이 그런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답을 내줄 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정의롭게 행사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검찰권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하나의 권력기관이 가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은 쿠데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열광하셨던 그 지점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동의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의 저런 만행들을 보시면서 저것은 너무 위험해.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지옥문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되고, 공수처의 수사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것,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음으로써 검찰만이 모든 권력을 가지지 않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두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공수처가 지금 내란 수사를 했는데요. 검찰이 더 수사를 잘해.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OECD 선진국가도 지금 대한민국 검찰처럼 대검 중수부, 과거의 중수부였죠. 그런 데서 정치 수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피의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중수부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밤샘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범죄 사실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기우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악마화됐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고 구속시키면 모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건이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20배입니다. 형사부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편이 아닌 경우에는 열광합니다. 내 편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속 시원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잘못 생각하십니다. 정유라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았는지를 막 튀어나와도, 그런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막 튀어나와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이 구조를 끝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끝내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대통령을 잃고 재벌 회장도 거기 가서 수사받다가 죽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인생이 망가지고 죽어도 알 수 없는 이런 인권 침해적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더 수사를 잘한다고 보는 이유는, 더 수사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속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공수처처럼 수사합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천천히, 그렇지만 실체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고, 그리고 법적인 제도 내에서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좀 천천히 늦지만 결국에는 해냅니다.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식, 한동훈식 특수부 검사들이 제시하는 그 정의에 모두 길들여져 있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 피해 사실 공표를 통해서 이 악마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압수수색 단계부터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그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기 하고, 그런데 그 언론은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그 검찰의 독점적인 취재, 그거에 대해서 목매면서 받아쓰기 하는 수사,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에 대한 반대 취재 없이,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소명도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받아쓰기 하는 그 언론의 행태를 통해서 검찰이 언론에 길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공생해서 그 검찰권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윤석열 정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수사도 인권 침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수사 절차법입니다. 그 수사 절차법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실체가 규명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도 기소 대배심이나 민주적인 통제, 국민이 그 기소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직선제까지는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개국혁신당 이번 검찰개혁법에는 검사장 직선제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침내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검사장이 그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검사장 직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된다. 그 동의의 문제의식의 최초는 수사기소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진 검찰 권력을 이제는 끝장내야 된다. 그래서 누구도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는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우리 국민은 이제는 선진적인 그런 사법기관,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검찰개혁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